미분 얘기하기 전에 그 폴리노미얼 그림 그리는 것들 종류별로 좀 살펴볼게. 먼저 뭐 제일 유명한 게 그 1차, 2차, 또 뭐가 있지? 3차, 4차 이런 거? 그거는 혹시 기억나니? 내가 지금 말한 1차식이라고 하면 리니어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 있는데 맞나? 이게 어색하지? 그러니까 직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생긴 게 y는 ax 더하기 b처럼 생겼죠. 이렇게 쓰면 이거 explicit functi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y눈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묻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이거를 implicit function이라고 얘기하도록 하자 그랬었죠. 이게 이제 리니어를 표현하는 건데 걔는 직선이었고 2차는 어때요? 2차 그 파라볼라라고 부르던 거 기억납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죠. 이게 생긴 게 이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모양을 주로 이제 얘기하고 정리를 잘 하면은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때 여기에 P와 Q가 파라볼라의 누구? 벌텍스 꼭지점, 우리가 벌텍스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배웠었죠. A는 무슨 역할을 하죠? A가 0보다 크면 지금 보는 이런 모습이고 A가 0보다 작게 된 밑으로 이렇게 내다 꽂는 이런 모양을 하게 되지롱. 얼마 전에 프로젝타일 모션 할 때도 이제 요걸 배웠었단 말이야. 요걸 파라메트릭 펑션으로 표현하는 것도 좀 했었죠. 자, 그럼 3차. 미안해. 서드 오더라고 부르는데, 이제 오더가 3차인 거지, 진짜로.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또 2개가, 하나가 마지막 D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긴 거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따가 우리 그 디퍼런시에이션 이 파트에서는 되게 많이 이제 언급이 될 거야, 자주. 여기도 다 이름이 있는데 지금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이제 폴리노미얼에서는 요 정도만 배웠죠. 그리고 내가 그때 그랬죠. 여기가 뭐냐면은 어떤 이제 좌표가 있다고 치면 요 두 좌표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빨간 점이라고 했던 것 두 개가 하나로 마치 모여서 합쳐진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같아진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는 3차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휙 올라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우리가 탄젠트 라인, 즉 접선이라는 게 있는데 기울기가 0인 장소예요. 색깔을 좀 바꿀까요? 여기 기울기가 0인 장소입니다. 여기도 기울기가 0인 장소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장소가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런 3차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의 그림이다 라고 믿으면 딱 됩니다. 4차인 경우에는 그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꺾인다. 알겠니? 하나, 둘, 셋, 네 번 꺾인다. 근데 이때 이제 꺾이는 터닝 포인트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이따가 수업이 더 진행이 되면 여기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자리를 갖다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부를 거예요. 지금은 그냥 터닝 포인트라는 말만 쓸게. 아직 정식으로 수업 안 했으니까. 그때 이 알파 자리와 베타 자리와 감마 자리라고 좀 부를게요. 감마라고 부르는데, 자, 이 자리가 이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변형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을 수 있겠더라.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여기랑 보고 가야죠.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알파, 여기를 베타. 그럼 이제 여기는 뭐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요거 두 개 있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좁아져서 합쳐진 거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아예 여기를 잘라서 버려버렸다?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애랑
이렇게 된 애가 남은 거잖아. 그래서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이 그림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같아지고 감마가 다 혼자 다른 거. 아니면 여기는 알파가 혼자 존재하고 베타와 감마가 서로 같은 거. 이 세 개는 알파, 베타, 감마가 서로 모두 같아진 상태를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홀스 오더는 이 네 개 중에 하나의 그림에 반드시 들어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두 개의 높이가 항상 같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긴 있어. 일반적으로는 뭐 그래요. 예, 3차 서드 오더도 항상 요 그림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다루는 폴리노미얼 그림이에요. 1차, 2차, 3차, 4차. 자, 요거 말고 조금 변형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우스 펑션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거, 또 절대값, 앱솔루트 밸류가 붙어 있는 거, 요런 그림들이 조금 추가가 되는 거지. 혹시 걔네 나오면 마음이 좀 작아지네? 자, 혹시 그럴까봐 복습을 다 하고요. 이 동영상은 영원히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할 때마다 들으세요. 이따 미분 활용에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유, 왜 이러지?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도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가우스 기호가 있는 함수도 많이 좀 다뤄야 됩니다. 절대값은 이제 absolute value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거지. 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하자. 절대값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절대값을 계산할 때 항상 힘들어져. 그 잘못 알고 있는 뜻이란 절대값이란 부호를 뗀 것이다. 부호를 뗀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 그 옛날 중학교 때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 뜻은 여기가 숫자가 있을 때만 좀 사용하기가 좋아. 근데 여기가 문자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절대값은 부호를 뗀 거다, 부호를 뗀 거다라는 이 말은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만들어요. 이건 맞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내가 x에 무엇을 집어넣냐에 달린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이 자리 x에 빼기 5를 집어넣었어. 그럼 나는 빼기 5를 그대로 꺼내겠다라는 마음을 먹어버린 거잖아. 나도 모르게. 이게 절대값의 결과로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지금 뭐라고 말한 게 잘못됐냐면 부호를 뗀다. 절대값은 그렇게 하는 거다. 라는 거 말을 너무 이쪽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때는 말을 달리 해야만 제대로 우리가 이제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좀 버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뭐 물론 중학교 책에는 이제 0이라는 장소에서 플러스 5까지의 거리, 0이라는 장소에서 마이너스 5까지의 거리는 이제 음수 안 쓰니까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면 0에서 x까지의 거리, 뭐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책에 보면 절대값 x라는 건 더하기 x가 답일 때도 있고 빼기 x가 답일 수도 있는 수입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렇게 하기로 하고 x가 0보다 작을 땐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게 이제 최종 궁극에 우리가 자주 쓰게 될 절대값의 뜻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하셨지만 얘가 지금은 제일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도 굉장히 잘 넘어가고 두 번째 경우에서도 오류가 전혀 안 나오는 되게 괜찮은 녀석이 돼요. 자, 그거 얘기하고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더하기 5가 있었다고 쳐. 그럼 얘는 양수니 음수니? 양수잖아, 그지? 양수라면 이 둘 중에 위에 거에 들어가잖아. 그럼 그냥 x를 꺼내기만 하자라는 뜻이야. x가 양수면 그냥 꺼내기만 하자. 그래서 그냥 꺼내 놓으면 된다니까? 별 문제가 없어. 자, 음수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자. 지금 여기는 음수가 들어있어. 저걸 내가 그냥 꺼내기만 하면 별 문제가 없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은 x를 꺼내서 빼기를 더 붙이자 이런 뜻이야. 꺼내놓고 빼기를 붙이면 뭐가 되는데? 결국 얘는 양수가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어찌했든 결과를 다 양수로 만들기 위한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거야. 나는 꺼내놓고 빼기를 더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면 무조건 둘 다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가요. 자, 이게 그래프 그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럼 바로 설명할게요. 그 y는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5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물론 시험 때는 이렇게 답답하게 하진 않을 거야. x 빼기 1이라는 저분, 저 안에 있는 이분 있죠? 이분께서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분께서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난 모르지 뭐. x가 뭐냐에 따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커질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거를 더하기 하고 절대값은 사라지면서 더하기 기호만 붙이면 된다는 거야. x 빼기 1이 0보다 작을 때도 있지. 이제 x에 집어넣는 숫자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그럴 때는 아무튼 절대값은 사라지면서 빼기 부호가 붙는다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기를 요건 x 플러스 4를 해야 되겠고 이거는 빼기 x 더하기 6을 계산해야 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 말인 즉슨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 말은 x가 1보다 작다를 설명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x가 1보다 큰 장소, 즉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말하는 겁니다. 1보다 큰 장소 이쪽에서는 이 그림을 그리자가 돼요. y는 x 더하기 4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4를 지나가겠죠. 그 대신 어디서만 살려놓느냐? 여기만 살려놓는 거예요. 1보다 큰 장소에서만 그림을 살려놓겠다 라는 뜻이고 나머지는 없는 듯 생각하세요. 그 다음 이번에는 1보다 작죠? 그럴 때는 이 그림 빼기 x 더하기 6을 그리자. 그러면 이제 빼기 x 더하기 6은 그림이 이렇게 되거든. 6을 지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중에 어디만 살려놓자? 1보다 작은 부위만 이 그림을 그려서 살려놓고 나머지는 지워버리자니까 이쪽은 지우시고요. 이쪽으로 오시게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저렇게 V자 그림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죠. 원리대로. 그러니까 뜻을 정한 것대로 그대로 이제 계산할 땐 이렇게 돼요. 너무 느리잖아. 이게 너무 느려. 예,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 것 같다면 항상 절대값 안에 있는 거를 크냐 작냐 따져가지고 계산을 2번 해서 차근차근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너무 길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빠른 어떤 방법을 써야지. 그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절대값이 있는 함수를 그리는 빠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볼게요. 자, 그래서 기계적으로 얼른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y의 절대값이 있는 거, y와 x의 모두 절대값이 있는 거, 또 통째로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거. 다시 한번 x에만 있는 거, 절대값이 y에만 있는 거, x와 y에 모두 있는 거, 그리고 색깔이 여기 이쪽 오른쪽에 전부 다 절대값이 있는 것, 이렇게 크게 4종류로 나눠서 그림을 빨리 그리는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쓰고 싶은 사람들은 보고 쓰면 돼. 자, 먼저 멀쩡한 그림 그릴 줄 아느냐? 아, 그래?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 1을 지나도록 세팅해주면 됩니다. 그럼 절대값 x의 그림은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자, 일단 이건 이제 요령이야. 무슨 원리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거야. 사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직관적 설명일 뿐 무슨 이제 증명이나 이런 거랑 거리가 멀어. 아무튼 x의 절대값이 있으면 x가 0보다 큰 쪽을 눈으로 보고 집중해줘. 이게 이제 x가 0보다 큰 쪽이거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y축 대칭을 해줘. 이게 요령이야.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거든. 요 파란 그림이 얘를 그린 거야. 그 다음에 y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y에만 절대값이 똑같아. y가 0보다 큰 쪽을 집중해서 쳐다봐. 그리고 나서 x축 대칭을 해주면 돼요. 뭔가 느낌 오지 않냐? x 건드리면 y, y 건드리면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x, y 둘 다 있을 때에는 y도 0보다 크고 그리고 x도 0보다 큰 곳을 생각해 주세요. x, y 모두 0보다 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 어떻게 해야 돼? x, y 모두 0보다 큰 부분 바로 이 사람 있죠. 1사분면을 말합니다. First quadrant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하던 대로 y가 0보다 크면 x축 대칭을 하기로 했었고요. x가 0보다 크면 y축 대칭을 하기로 했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x축 대칭도 한번 하고 또 그 사람을 y축 대칭도 한번 하시고요. 보너스로 원점 대칭을 하나 더 해주세요. 기억하십시오. 요때만큼 보너스로 무슨 대칭 한 번 더? 원점 대칭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 원칙을 계속 지켜줄 수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그림을 머릿속으로 암산해서 다 생각하고 문제를 읽을 수 있게 된단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통째로 다 절대값이 있을 경우에는 자, y가 음수가 절대 나올 리가 없겠죠? 심지어 음수가 나와도 절대값 덕분에 양수로 바뀔걸?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밑에를 꺾어서 올려버려. 음수는 다 양수가 될 테니까. 요런 생각으로 이렇게 꺾어 올린다 라는 표현을 써요. 네, 요거 뭐 기억하고 싶으면 요거 기억해서 얼른얼른 문제를 빨리빨리 잘 풀 수 있게 된답니다. 아, 저 1번이 아닌데. 절대값 x에만 있을 때, y에만 있을 때, x, y에 모두 있을 때, 통째로 다 있을 때. 이게 이제 빠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았니? 네. 그래서 이게 그림이 막 이렇게 된 게 나와도 상관없단다. 방금 한 대로만 해주면 되거든. 2차식이 나와도 원칙만 잘 지켜주면 절대 꿀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거 한 2억 개 연습해 놓은 다음부터는 그냥 나머지는 거기서 배운 대로만 행동해서 다 맞추고 있어. 별도로 공부를 더 많이 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가우스 기호가 있는 함수까지만 좀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거 본 적 있니? 이렇게 기호 나온 거? 아, 좀 귀찮잖아, 이런 거. 이런 것도 그렇고. 자,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가우스 기호의 뜻이 원래 이런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정수만 바깥으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수의 정수만 밖으로 내놔서 써라 이런 뜻 아니겠니? 빼기 2.3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을 쓰면 되죠? 안 되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3이 정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혹시 이 원칙을 내가 지금은 자세히 얘기 안 하겠지만 이제 그동안의 수업에 조금 힘입어 빠르게 전개한다면 요렇게만 일단 써라. 이거는 얘가 정수가 아니고 얘가 소수가 아니다. 얘의 정수 소수는 이렇게 만드는 거다. 왜? 소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여야 하니까. 그게 소수의 원래 뜻이니까. 라고 다시 한번 기억해주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소수의 뜻, 소수의 definition, 소수의 정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에 따라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가 0과 1 사이의 수, 즉 0점 얼마냐, 아니면 1과 2 사이의 수, 1점 얼마냐, 2와 3 사이의 수, 2점 얼마냐에 따라 답이 다르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되면 0점 얼마가 있으니까 0이 답으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1점 얼마니까 1이 답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얼마가? 2가 답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갈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요것만 그리면 나머지는 다 자동 반복이야. 뭔가 규칙성이 보이지? 그대로 밀고 나가면 돼. x좌표의 값이 0에서 1 사이면은 y는 0이라는 그림을 그리면 된단다. y는 0. 이게 y는 0이거든, x축이. 근데 이제 그 그림 중에 요 사이에 있는 사람만 남겨놓는 거지. 이렇게 그리면 돼요.
0인 장소는 포함을 하니까 진한 동그라미를 1인 곳은 포함 안 하니까 텅 빈 동그라미를 선물한다. 자, 1과 2 사이에 있으면 y는 1이란 그림을 그려. y는 1은 이 위에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서도 1과 2 사이에 있는 그림만 살려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까만 동그라미를, 여기는 텅 빈 동그라미를 선물하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2와 3 사이에 이제 오면은 y는 2라는 그림이 나오죠? 네, y는 2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 2와 3 사이는 이렇게 되는. 알겠습니까? 네, 그리면 끝. 그래서 나머지는 다 복사. 그러니까 갖다가 복사해서 진짜 이렇게 붙여버리면 돼요.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뭐 얘도 똑같아. 2분의 x가 0. 얼마일 때도 있겠고 2분의 x가 1. 얼마, 2. 얼마, 3. 얼마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 뭐 이게 0. 얼마니까 그럼 y 값은 0인 거죠. 그 사이에 있으면 0인 거고, 이렇게 되면 y는 1, 이렇게 되면 y는 2가 되는 거란다. 자, 느낌 왔나요? 네. 그런데 이제 x의 범위를 진짜 찾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x의 범위는 양변에 2를 곱해서 x가 0에서 2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는 이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하고, 요것도 x의 진짜 범위는 2에서 4 사이인 거죠. 그럴 땐 y는 1이라는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건 x의 범위가 4에서 6, 미안합니다. 6 사이인 거죠. 그렇게 되면 y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2가 되는 것이랍니다.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실제로는 저 범위에 따라 그림을 그려야 해요. 알겠느냐? 0에서 2 사이일 때는 y는 0이란 그림을 그리니까 아까 그렇게 그리다가 많은 게 하나 좀 오겠고요. 2에서 4 사이일 때는 y는 1이니까 그렇게 된 그림을 하나 그려야겠고요. 또 4에서 6 사이일 때는 y는 2니까 이렇게 된 그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복사 해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급한 1차, 2차, 3차, 4차 절대값 있는 거, 그리고 가우스 기호 있는 거,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쭉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4차까지 얘기했는데 왜 5차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냐면 많이 이제 물어보시지 않고요, 사실은. 그리고 4차 정도까지 했으면 5차는 이제 이 정도 느낌으로 알아서 할 수 있겠지 하고 얘기를 자세히 안 해요, 또. 자, 4차는 하나, 둘, 셋, 네 번의 굴곡이 있죠? 3차는 하나, 둘, 세 번의 굴곡이 있어. 이제 물어보자. 5차는 대충 모양이 어떨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5번의 휘는 점이 생기는 거. 그리고 나머지 변형 형태는 이 터닝 포인트 있죠? 얘네 잘 잘라서 붙였다 이러면 다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배운 걸로 상상 알아서 해주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차, 2차, 3차, 4차 절대값 가우스 기호 있는 그림을 대충 보는 방법에 대한 총 정리였어.